로또에 당첨됐어요. 45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평생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씩 사던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펴보는데 제 번호와 똑같은 거예요. 몇 번을 확인해도 틀림없었어요. 손이 막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돈으로 저는 정말 많은 걸 해봤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제주도에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전원주택도 지었고요. 고급 외제차도 샀어요. 평생 버스만 타던 제가 운전기사님과 함께 다니게 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하는 저를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저를요. 호텔에서 생일 파티도 열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비싸다는 와인도 마셔봤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 삶을 직접 살게 된 거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외로웠어요. 비싼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어요. 예쁜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마치 황금 세장 안에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기분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뭔가를 가졌는데도 마음이 비어 있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돈 때문에 연락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딸과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손주 목소리를 들은 건 더욱 오래전이었고요. 친구들과는 벌써 5년째 연락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러봤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과 용기가 필요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과연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딸 미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엄마 맞아요?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 엄마야. 잘 지내니? 얼마나 오랜만인지. 서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을 받기 전에는 연락할 용기가 없었구나 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켰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요. 혼자 밥 먹을 때도 라디오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 같아서요. 저녁에는 TV를 봤지만 웃음소리가 나와도 저만 혼자 웃고 있으면 더 쓸쓸했어요. 딸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 3년 전쯤이었나요? 그때도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게 밥만 먹고 헤어졌었어요. 손주 승민이는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젊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요. 순이, 영자, 말자.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어요. 나만 외로운 건 아닐 텐데 하면서도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거든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함께 걷는 걸 보면 부러웠어요. 마트에서 같이 장 보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왜 혼자일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딸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지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었어요.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혼자 아침을 먹고,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슬퍼졌어요. 혼자 밥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TV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밥맛이 없었어요. 명절 때가 특히 힘들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제 집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딸 내 집에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갔어요.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요. 그렇게 혼자 보낸 명절이 벌써 몇 번인지 세어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젊을 때는 매일같이 만났던 친구들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바쁘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해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 돈이 생기니까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뭐든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용기를 준 건 맞지만 정작 필요한 건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딸과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먼저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딸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먹는 밥상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딸이 물어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괜찮다. 하려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많이 외로웠어. 그렇게 말하니까 딸도 울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모녀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요. 손주 승민이도 만났어요. 벌써 중학생이 된 승민이가 그렇게 컸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데 어색해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5년 동안 못 봤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내서 연락해봤어요. 제일 먼저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순이야, 나 복순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복순아,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순이와 만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여전히 반가웠어요. 서로 많이 늙었다며 웃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했어? 순이가 물어보니까 저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뭔가 어색해서 라고 대답했죠. 사실은 서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 그리워했던 거잖아요. 영자와 말자에게도 연락했어요. 둘 다 너무 반가워했어요. 복순아, 어디 살아? 건강은 괜찮아? 서로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곧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4명이 모두 모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참 젊었지? 맞아,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웃어봤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들은 일찍 가시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한 것 같아. 영자도 맞장구 쳤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집에서요. 함께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옛날 사진도 보면서 추억을 나눴어요. 로또에 당첨된 건 물론 기뻤지만 진짜 기쁜 건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돈이 용기를 준 건 맞아요. 이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줬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용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였어요. 혼자 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혼자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면 그냥 끼니일 뿐이에요.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바보 같죠?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먼저 손 내밀기를 주저했던 거니까요. 이제는 알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용기가 필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라는 걸요. 친구들과 다시 만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하늘인데 더 파랗고 같은 꽃인데 더 예뻤어요. 혼자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순이가 제안했어요. 복순아, 우리 여행 갈까? 어디로? 경주는 어때? 옛날에 수학여행 갔던 곳. 좋은 생각이었어요. 40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4명이 함께 경주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야, 저기 봐. 불국사다. 어머, 정말이네. 우리는 소녀처럼 신나했어요. 불국사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첨성대 앞에서 포즈도 잡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나이가 뭐 어때서? 우리도 여행할 수 있어. 그날 밤 펜션에서 4명이 한 방에서 잤어요. 어릴 때처럼 이불 덮고 누워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야, 너 기억나?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아, 국어 선생님. 무서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전주도 갔어요.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비빔밥도 먹었어요. 이게 진짜 맛이지. 그러게 집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달라. 함께 먹으니까 모든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제주도에도 갔어요. 제가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서 며칠 머물렀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바베큐도 했어요. 복순아, 너 정말 복 받았다. 순이가 말했어요. 맞아, 하지만 제일 큰 복은 너희들이야. 제가 대답했죠.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집도 좋고 차도 좋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함께 먹어요. 손주 승민이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호기심 많은 중학생답게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런 승민이가 너무 귀여워요. 승민이 생일날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딸이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그날 승민이가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친구들과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봤어요. 탁구도 배우고, 노래방도 가고, 요리 교실도 다녔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탁구를 치면서 야, 잘못 쳤어. 미안, 하며 웃는 모습이 20대 때와 똑같았어요. 노래방에서는 옛날 노래를 부르며 추억에 젖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죠. 요리 교실에서는 새로운 음식도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선생님, 이게 맞나요? 70대 넘은 할머니들이 학생처럼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배운 요리를 친구들에게 해주면 와, 복순이. 요리 실력 늘었네. 칭찬해줄 때가 제일 기뻤어요.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 즐거웠어요. 돈으로 산 건 집이었지만 그 집에 웃음이 들어온 건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죠. 예쁜 옷을 입어도 혼자 입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 복순이. 오늘 옷 예쁘다. 친구들이 말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그냥 끼니예요. 이거 정말 맛있다. 함께 감탄하며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였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을 주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주도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복순아? 순이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난 거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제 마음을 편지로 써보기로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편지를 썼어요. 내 인생의 진짜 당첨은 여러분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했죠. 로또로 받은 45억 원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는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 편지를 읽어줬어요. 엄마, 저도 사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부터는 자주 보자.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많이 안아줘 그랬더니 딸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딸과 이렇게 안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딸이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읽어줬어요. 카페에 모여 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며 제 마음을 전했어요. 순이야, 영자야, 말자야,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친구들도 다들 울었어요. 복순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맛나. 순이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절대 연락 끊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하자. 혼자 소갈이 하지 말자. 이런 약속들이요. 손주 승민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편지와 함께 시간을 선물했어요.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요리 배우고 싶어요. 승민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김치볶음밥도 만들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함께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승민이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딸 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도 늘었어요. 사위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어머님 건강하시죠? 응, 요즘 정말 좋아. 가족이 함께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는 새로운 모임도 만들었어요. 4인방 할머니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다도 떨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가끔은 봉사활동도 해요. 경로당에 가서 더 연세 많은 분들께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도 물어봐요. 저희도 혼자 살아봐서 그 마음 알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고마워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제 마음도 더 뿌듯했어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더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표정도 더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더 가벼워졌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난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화사한 색깔도 입어봐요. 어머, 복순이 오늘 예쁘다. 친구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꾸미는 재미도 생겼어요. 머리도 파마를 했어요. 할머니, 머리 예뻐요. 승민이가 말해주니까 더 기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거울도 잘 안 봤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뭘 입을까 생각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로또 당첨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면서 시작된 거였어요. 돈은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빛이 나는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내 인생의 진짜 당첨은 로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가족도 친구들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반겨줘요. 예전엔 그 햇살도 그저 따가운 빛이었는데요. 지금은 따뜻한 인사 같아요. 복순아, 오늘도 잘 지내자.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웃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설레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살짝 손질해요. 예전엔 꾸밀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봐주니까 기분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으면 아침부터 들뜨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요. 딸과 손주가 오는 날이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해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맛있는 반찬도 준비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힘이 나요. 손주가 웃는 얼굴을 보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요. 그 웃음이 제 보물이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물이에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예요. 수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4인방 할머니 모임이죠. 수다 떨고 웃고 울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도 점점 채워졌어요. 예전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가끔은 경로당에도 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따뜻한 밥을 나눠드려요. 복순 씨 고마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눔이란 게 그리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나눔이었어요.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죠.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요리도 배우고, 그림도 그려요. 복순 씨 재능 있으시네요. 그런 말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져요. 예전엔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즐길 수 있어요. 웃고 떠들고 배우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혼자 있을 땐 몰랐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 햇살도 저녁 노을도 모두 감사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잘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잠들어요.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려요. 혼자였던 시간들, 외로움에 울던 밤들. 그때의 복순이는 지금의 저와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알기에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커요. 그게 인생의 묘미 같아요. 로또 당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돈이 준 건 화려함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그 용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진짜 당첨이에요. 이제는 확신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고 친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복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운 도전보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게 더 어렵지만 더 소중해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와 함께여서 감사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진짜 당첨은 45억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꼭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